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다루는 프라임입니다. 현대에는 약국, 병원이 있고 약사와 의사라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지 않고서야 병에 대한 엄청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왕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는 의사나 약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약장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약팔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약장수다, 약팔이다 하는 것에 대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장수들은 약을 파는 사람들이지만 주로 거리나 장터에서 뛰어난 말재주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고개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의사도 없는 마을에서는 이 약장수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료인이 이 약장수였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약장수도 제대로 된 도움되는 약을 팔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대대손손 그 비법이나 약초가 나오는 곳, 재배법, 관리법 등이 전해져 와서 약장수에도 명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약장수가 잘 돼서 약방을 차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들 등골 빼먹어서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 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정력에 좋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러면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죠. 19세기에는 스네이크 오일 세일즈맨이라는 단어가 사기 약장수의 대표적 총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의 철도공사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이때 중국계 이민자들이 뱀기름을 이용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민간요법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중국 물뱀에서 추출한 기름은 수세기 동안 중국 전통의학에서 관절염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 농도가 높아서 실질적 이점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모방한 사기꾼들이 뱀기름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알코올, 기타 약물을 넣어서 통증 완화, 관절염 치료, 심지어 암 치료까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 중 한 명으로 클라크 스탠리라는 사람으로 더 레드 스네이크 킹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물뱀이 아니라 방울뱀을 통해 전문적으로 제품을 만든다는 소리죠. 1890년대에 스탠리 스네이크 오일이라는 제품을 서부의 다양한 도시에서 뱀을 잡아 기름을 짜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주 비싸게 대대적으로 판매했는데요. 뱀기름을 주성분으로 한 것처럼 광고되었지만 1917년에 FDA가 이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실제로는 소고기 지방, 캠퍼, 테리빈류 등으로 만든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에서의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탄원이 받아들여지고 당시에 $20, 지금으로 치면 약 450에서 550달러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70만 원대의 벌금을 내고 끝난 거죠. 근데 스탠리는 저가의 원료를 가지고 엄청 비싼 금액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의 수익은 당시 기준으로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벌여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관절통이나 근육통에 좋은 거로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강황 추출물인 커큐민 같은 거나 장기적으로는 오메가3 섭취가 좋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퀴리 부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초의 발견은 1896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 우라늄염이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현상을 발견한 게 최초입니다. 이로부터 2년 뒤인 1898년에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베크렐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가진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폴로늄과 라듐입니다. 이 당시에는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도 암에 대한 존재와 이 암을 치료하는 건 불가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방사능을 암에 갖다 대니까 암이 없어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의 방사능 항암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암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라듐을 직접 암 조직에 접촉을 시키거나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방사능을 사람한테 냅다 때려 박은 수준이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방사능 피폭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는 이 라듐이 기적의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또 엄청 영롱한 초록색 빛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홀렸던 거죠. 라디솔과 같은 상품명으로 에너지와 활력을 준다며 많이 판매되었는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라듐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라듐은 넣지 못하고 이상한 거 넣고서 라듐이라고 파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진짜 라듐을 의사들이 실제로 다루었는데요. 에벤 바이어스라는 엄청 부유한 사업가이자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1927년에 승마를 하다가 떨어져서 팔을 다쳤는데 이게 만성 통증이 되어버려서 이 라듐이라는 게 좋다는 걸 듣고 먹게 되는데요. 라듐은 그 당시에 의사의 처방도 없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었고 한 병당 약 1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벤 바이어스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 하루에 한 병에서 두 병을 매일같이 마셨는데 총 1400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간 무려 1.4mg의 라듐이 체내에 축적된 것과 같은데, 라듐은 칼슘과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에 흡수되면 뼈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뼈에 축적된 라듐은 알파 입자를 방출하며 주변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데 턱뼈 붕괴, 치아 손실, 통증, 골절, 골수암, 혈액암 등 온갖 암과 방사능 피폭 증상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방사능 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고 허위 광고와 위험한 제품에 대한 보호 법규도 늘렸다고 하고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라듐은 동위원소 RA226인데 반감기가 무려 1600년이라고 합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는 PB206 납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 납이 방사능을 차단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벤 바이어스가 안치된 관은 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1500년은 더 있어야 에벤 바이어스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 사라지는 거죠. 이 방사능에 대한 방어와 특히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에는 요오드라는 게 주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체력을 채워주는 치료 아이템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사기 물약은 엘릭서로 나옵니다. 원래 체력을 채워주는 물약은 그 수치가 얼만큼 채워지게 정해져 있는데 이 엘릭서는 퍼센트 단위로 채워지게끔 만들어진 사기 물약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불로불사, 즉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는 젊게 늙어서 건강해 죽고 싶다라는 취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연금술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있었고 이 연금술사들은 수은으로 금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시도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현자의 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 이탈리아 토마스 비올라 엘릭서부터 시작해서 아쿠아 토파나 엘릭서, 18세기에 영국의 닥터 솔로몬의 엘릭서 같은 것들이 즐비했었고 이 중에 아쿠아 토파나 엘릭서는 부유층 여성들이 미용용 엘릭서로 사용하다가 비소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엘릭서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영생을 보장한다. 기적의 약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명 의사나 연금술사, 심지어 왕족의 이름을 빌려서 엘릭서의 신빙성을 높여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로 만들었냐? 금, 보석, 희귀약초로 만들었다고 광고하며 판매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집 앞에 난 허브를 뜯어서 알코올과 섞어서 팔거나 아편, 비소 같은 마약이나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을 맹신하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이 아플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고 있으면 옆에서 "오우, 좋은 신호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체는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방어 기제로 구토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이 엉터리 엘릭서를 먹으면 사람이 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약으로 생각하기 쉬웠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비소가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는 약으로 사용되었고, 엘릭서를 먹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거나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서 이 경험담이 또 엉터리 엘릭서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험담을 말한 사람들은 아마 아편 같은 마약이 들어간 엘릭서를 먹은 게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꽤 오랫동안 이 사기 엘릭서들이 판을 쳤는데 언제부터 근절이 됐는가?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다 아시죠? 19세기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의 연구로 질병의 원인이 사체 액설의 흑담즙이니 황담즙이니 그런 게 아니라 세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퍼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약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허위 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늘어나면서 이 사기 엘릭서는 사장되어 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팔아먹은 사기 약장수 사건들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주위 사람들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반드시 공부를 직접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